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서 4대1 엄청난 대승을 거뒀고, 오늘은 경기력적으로도 리버풀의 2026년 들어서 제일 시원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2026년 리그 첫 승이기도 하고요. 사실 카라박전이 있긴 했지만 카라박은 어쨌든 간 리버풀과 체급차가 어느 정도 나는 팀이고, 이렇게 같은 리그에서 리버풀이 이 정도 경기력을 가져간 거까지 생각을 하면 가장 시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 리버풀이 어떤 뉴캐슬의 컨셉과 맞아떨어져서 저는 더 이 시너지가 잘 났다고 생각을 해요. 뉴캐슬도 오늘 선발 라인업 구성형을 보면 고든, 엘랑가, 반스 이렇게 쓰리톱이었는데 딱 의도가 드러나죠. 카운터 칠 때 발빠른 3명의 공격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카운터 쳐보겠다. 그리고 오늘 뉴캐슬도 어쨌든 간 그렇게 라인을 내린다기보다는 안필드에서 에너지 싸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져갔고, 리버풀도 뉴캐슬도 서로 전환이 되게 많은 그런 싸움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과를 낸 건 사실 뉴캐슬이었어요. 뉴캐슬이 빠르게 전환해가지고 고든이 한 골을 넣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대로 게임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깬 게 누구냐? 바로 비르츠와 에키티케, 분데스리가 듀오입니다. 사실 리버풀이 그 전 상황, 그러니까 실점을 하기 전 상황, 내지는 비르츠가 동점골을 만들기 직전 상황에서는 리버풀이 공격 기회가 많았지만 사실 양쪽 윙어 살라나 학포가 그 기회들을 잘 살려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비르츠가 약간 그 없는 각을 스스로 막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에키티케한테 만들어준 것부터 이 게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득점은 비르츠의 어떤 장점을 다 볼 수 있는 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르츠가 공 받고 퍼스트 터치 깔끔했죠. 그러니까 비르츠는 잘 될 때 이 퍼스트 터치가 그냥 발에 쫙 붙습니다. 쫙 붙고 밀집된 공간 2-3명 뚫고 간 다음에 거기서 왼발 탁 힘 빼고 컵백 주는 거 보세요. 완전히 보고 준 거고 아이디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에키티케도 마무리할 때 그냥 발바깥으로 툭 밀어서 넣잖아요. 그것부터가 에키티케가 확실히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격수라면 사실 어느 자세, 어느 슈팅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깔끔하게 골을 넣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에키티케의 두 번째 골.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빨간 토레스 생각났습니다. 토레스가 옛날에 이제 토레스 스페셜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토레스가 골 넣는 장면이 어떻게 하냐면 공을 가지고 가다가 니어각으로 쳐요. 니어각으로 한번 친 다음에 어깨를 쑥 이렇게 넣어버려. 그 다음에 슈팅을 가져가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빨간 토레스 때는 토레스가 순간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에키티케의 두 번째 득점, 저는 완전히 빨간 토레스 같았습니다. 툭툭 치다가 왼쪽으로 쳐놓고 그 다음에 꼬발 오른발로. 이거는 골키퍼가 타이밍 예측하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에키티케 그거 딱 넣었을 때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버풀이 그렇게 두 골을 넣고 나서는 완전히 안필드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그런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리버풀 특유의 그 안필드에서 나오는 빡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압박도 좋고 전환도 좋고 엄청나게 빠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졌고, 사실 오늘 리버풀이 후반전에는 역습을 또 많이 가져갔는데 거기서 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가 결국엔 에키티케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오늘 공을 맞고 나서 에키티케가 어떤 한 방향으로 뜁니다. 오른쪽으로 뛰든 왼쪽으로 뛰든. 그러면 에키티케 보고 그냥 롱볼 때려줘요. 근데 오늘 에키티케가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덴번이랑 붙었을 때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득점은 못했지만 그 덴번 실수했을 때 거의 득점 찬스까지 맞았고, 그렇지 않은 볼들도 그냥 가슴으로 툭 돌려주거나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에키티케가 빠르고 활동 범위 넓고 어느 정도 포스트 플레이까지 되다 보니까 리버풀이 롱볼 나갈 때 되게 적은 숫자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역습을 할 수 있죠. 그냥 리버풀이 센터백
쯤에서 막았어요? 그냥 에키티케 너 뛰네? 롱볼 땅. 그러면 리버풀이 쓴 선수가 지금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비 성공한 선수 그 다음에 에키티케 2명 쓰고 에키티케가 그거 버텨주면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붙어주면서 숫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에키티케가 오늘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역할 많이 했고 리버풀의 효율적인 역습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경기를 갈랐던 포인트, 이 센터백입니다. 사실 오늘 양 팀의 센터백 퀄리티 차이가 결국은 경기를 갈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사실 뭐 비르츠나 에키티케도 당연히 잘했지만 오늘은 이 센터백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리버풀이 세 번째 골 넣었을 때, 그 비르츠의 골 넣었을 때 치아우 쪽에서 미스가 나면서 결국에는 득점을 했죠. 반면에 뉴캐슬이 역습 나갈 때는 오늘 반다이크, 코나테가 정말 좋은 커버를 해줬습니다. 일단 뭐 반다이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난 본머스전에서는 반다이크 실수가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원래 반다이크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다이크가 일단은 자리 잡는 게 진짜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어. 가운데 쪽으로 공이 넘어올 때 어디 위치에 내가 서 있으면 제일 상대가 까다로워할까, 이런 것들을 반다이크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고요. 그런 커팅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자리를 잘 잡기 때문에 한두 발짝 더 덜 뛰어도 수비가 계속 된다. 그러니까 반다이크 그 감각은 사실 독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다이크가 고든이랑 이 사이드에서 싸움하다가 자기가 밸런스를 잃어요. 어깨에 밀려서. 근데 그 어깨에 밀린 그 상태에서 공을 어떻게든 걷어내더라고요.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AS가 가능한 부분들. 그래서 반다이크는 확실히 남다른 수비수다 얘기할 수 있고요. 코나테는 제가 봤을 때 24, 25 이후에 25, 26 시즌 최고의 경기가 오늘 경기였다. 근데 사실 그동안 코나테가 이번 시즌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뭔가 코나테는 이 심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있었다. 아무래도 이제 가족 상을 당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일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코나테가 그러고 나서 절치부심을 한 느낌이 느껴져요. 내가 진짜 집중해서 이번 경기 진짜 잘해봐야겠다,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 골이라는 보답까지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평소에 센터백들이 수비할 때는 뭐 반다이크가 70, 뭐 코나테가 30, 뭐 이런 느낌으로 비중을 가져갔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 시즌엔. 근데 오늘 경기는 진짜 뭐 거의 50대 50? 뭐 코나테가 수비한 장면이 더 많다고 느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 코나테 거의 수비 완벽했습니다. 커버 능력 좋았고, 공중볼 처리 좋았고, 뭐 탈압박도 좋았고, 실수가 크게 없었고, 뭐 롱볼도 가끔씩 좋았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 뉴캐슬의 그런 역습, 그러니까 서로 전환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리버풀이 센터백 퀄리티로 찍어 누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흐라벤베르 다시 돌아왔습니다. 흐라벤베르 그동안 리버풀의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어쨌든 1인분씩은 해줬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그 잘할 때 흐라벤베르 모습이 너무 느껴졌다. 2명 쓱싹 해가지고 흐라벤베르 특유의 턴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 너무 많았죠. 그리고 수비 커버링도 예술이었습니다. 이 흐라벤베르가 저는 24, 25 때 정확히 경기도 기억나요. 올드 트래포드 가가지고 슬롯 초반에 했던 게임이 있어요. 그때 루이스 디아스 헤더로 되게 어려운 골 넣고 카세미로 막 리버풀 압박에 당황했던 그 게임. 그때 흐라벤베르가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인터셉트거든요. 오늘 흐라벤베르 인터셉트 능력 예술이었습니다. 길 읽어가지고 커팅하는 그런 능력들도 너무 좋았고, 탈압박 좋았고, 수비 커버 좋았고, 그냥 흐라벤베르 잘할 때 흐라벤베르 모습이 오늘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보슬라이,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꼈을 때는 브래들리, 프림퐁까지 다 합쳐도 저는 소보슬라이가 라이트백 원탑인 것 같아요. 리버풀 선수 내에서 그냥 1대1 대인 수비 잘하고요, 전진성 좋고요, 킥 있고요, 기본적인 능력들도 좋다 보니까
체력도 좋고 오늘 에키티케가 앞쪽에서 역습할 때 소보슬라이가 뒤에서 그냥 빵빵 때려가지고 한 번에 쉽게 역습 나간 장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오늘 또 넓은 공간 커버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 뭐 리버풀 센터백 잘했지, 소보슬라이 잘했지,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뉴캐슬 공격의 커버링이 너무 좋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쪽 윙어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학포는 시야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학포 보면 솔직히 답답했거든요. 너무 땅만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래서 이 45도나 가운데 쪽에 훨씬 더 좋은 각도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못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봐놨다면 그 타이밍에 더 빨리 줄 수 있는데 그걸 못 주다 보니까 그냥 여기 공만 집중해서 그걸 앞에 있는 선수를 자꾸 제치려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못 나오죠. 물론 이제 오늘 학포가 뭐 비르츠 3번째 골 들어갈 때 커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공간 많은 게임에서 사실 학포가 조금 더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저번 본머스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살라가 1대1 안 되는 게 이 모든 원인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라가 오늘 유독 자주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안쪽으로 공을 투입하는데 자꾸 수비 발에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공이 수비 발에 막힌다니까. 이 크로스가 들어가고 나서 막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막혀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살라가 1대1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스기를 막으면 살라 막을 수 있네? 이렇게 대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뉴캐슬 선수들도 경기 중에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1대1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음 변수가 안 나오는 거. 1대1이 돼야 컵백각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슈팅각을 만들고 이럴 수가 있는데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1대1이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저는 살라가 왜 오른발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잃었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비르츠가 준 패스였나? 그거 이제 끌고 들어가서 사실 오른발이었으면 더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인데 그 왼발 꼬발로 처리하려다가 놓쳤던 그런 장면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라가 1대1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 사실 저는 리버풀의 경기력 오늘 너무 좋았죠. 그리고 오랜만에 안필드 같은 느낌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약점이 뭐냐? 내려앉은 상대를 공략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기가 많았다는 건데 사실 오늘 게임은 리버풀이 막 내려앉은 상대를 깨는 듯한 느낌으로 이긴 게임은 아니죠. 카운터를 좀 많이 쳤으니까. 근데 왜 리버풀이 그 내려앉은 수비를 못 깨는지를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알게 됐어요. 사이드 윙어들이 파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내려앉은 수비를 못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앉은 수비를 깨려면 사실 중앙에 선수가 많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흔들어서 균열을 내야 되는데 지금 사이드 윙어들이 어떤 균열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많이 줄어드는구나. 가운데 선수들은 지금 비르츠나 에키티케 하는 거 보시면은 충분히 괜찮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버풀이 경기력 좋았지만 저는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은 오늘까지만 기뻐하고 또 이제 로우 블럭을 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뉴캐슬이 오늘 리버풀한테 맞불로 차는 생각으로 나오긴 했지만 다른 팀들은 뉴캐슬처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내려앉아서 게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 얘기를 좀 하자면 뉴캐슬은 댄번이 챔스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그 공중볼. 그래서 뭔가 댄번 머리로 코너킥이나 이 스로인을 좀 맞춤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댄번이 리그컵에서 뉴캐슬이 리버풀 잡았을 때 그 지난 시즌 결승 그때도 댄번이 되게 활약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댄번을 좀 활용해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코나테가 댄번을 진짜 잘 막아서
어떤 뉴캐슬이 준비해온 그런 플랜 중에 하나가 부러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댄번이 사실 같은 위치에서 떠버리면 전 되게 막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나테가 그냥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길을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댄번이 이 공이 날아올 때 코나테 몸을 돌아가지 않으면 헤더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코나테가 연출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참 지능적으로 오늘은 코나테가 수비가 됐다라고 느꼈고요. 뉴캐슬이 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기마랑이스가 없었다는 거. 기마랑이스가 있었다면 저는 뉴캐슬의 오늘 준비해온 전술을 훨씬 더 잘 살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마랑이스가 있으면 한 번의 전환 패스들을 빵빵 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엘랑가라든지 고든 반스 이런 선수들을 더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기마랑이스 없었던 것도 뉴캐슬 전술이 돌아가는데 큰 아쉬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